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과학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약 버전이 아니라 실제 전체 수업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잘 듣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선생님 과제를 말로 할 테니까요. 그 과제도 반드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13페이지고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연역 추론은 보편적인 원리에서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먼저 옆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대전제를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소전제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역 추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유도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역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연역 추론 같은 경우에는 명제들 사이에 있는 관계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가 타당한가를 따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전제의 결론 자체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자체가 생성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식의 비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만약에 대전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 역시도 참임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교과서 14페이지에 있는 귀납 추론은 개별적 사실들로부터 보편적인 명제를 얻어내는 추론이다 라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베이컨입니다. 자, 이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바로 이 베이컨이 주장한 과학의 본성이 바로 귀납 추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을 확립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베이컨의 개미, 거미, 꿀벌이 나옵니다. 한번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자, 먼저 보면 개미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계속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과 실험의 결과만 수집하는 경험주의자를 비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속에서 거미줄을 끌어내기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독단적인 추리만 강조를 하는 합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추리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꿀벌. 자, 꽃에서 재료를 모은 다음 꿀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꿀벌과 같이 모은 재료를 지성으로 변화시켜서 자연에 존재하는 참된 지식을 알아내는 사람이 참된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이컨이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참된 철학자라는 이미지는 바로 이 꿀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개미하고 거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과 연역으로 나눠보면 자료를 모으는 것은 귀납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미 같은 경우가 연역이겠죠. 이처럼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책에서 신앙이 아닌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과학의 모습에 대해서 역설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3단 논법에 의한 연역 추론은 부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귀납 추론이 이 과학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이컨 같은 경우에 과학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잘못된 사례로서 총 4가지 우상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의 4대 우상 총 4가지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종족의 우상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자연이나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편견이고요. 꽃이 나를 보고 방긋 웃는다. 실제 꽃은 웃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죠. 그리고 꾀꼬리가 봄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른다. 꾀꼬리가 봄을 찬미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과학적이진 않은 문장인 거죠. 자, 그리고 동굴의 우상은 오롯이 자신이 가진 경험에 한해서 생각이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세상을 판단하는 개인적인 오류와 편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이 바로 이 동굴의 우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맹신적인 사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의 우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관찰이나 경험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오류와 편견이에요. 그리고 극장의 우상은 자신의 소신이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권위나 전통을 그 어떤 비판도 없이 무조건 수용을 하는 이 맹신하는 데 생기게 되는 오류와 편견인데 밑에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극장의 우상 같은 경우는 기존 전제에서 유도되는 철학적이거나 그리고 신학적인 사고 방식에 집착할 때니까 앞서 배운 이 3단 논법을 기반으로 하는 연역 추론을 반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베이컨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자,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연 철학의 진리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3단 논법에 의한 연역 추론은 부적합하고 이렇게 관찰된 사실들을 모으고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귀납 추론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한 아이가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도 맛있어. 그럼 과일은 다 맛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귀납 추론의 문제점이 뭐냐? 모든 대상을 검증할 수는 없어요. 즉, 아닌 게 하나라도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정성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이 개연성을 확률로 표현해가지고 이 귀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 베이컨이 귀납법 강조한 이후에도 그래도 연역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가설 연역 방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가설 연역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 배울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설 연역 방법과 그리고 가설 연역 방법이 적용되는 사례 그리고 귀추와 귀추의 응용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과학에서 이때까지 배웠던 과학 공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우리가 과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학이 흘러왔구나 정도를 감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과제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다음 카페에 3학년 2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과제 내용은 오늘 배운 2가지 추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올리면 됩니다.
자필로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해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작성해서 다음 카페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외출하지 않도록 하고요. 내일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